네, 지금 메르스죠. 메르스가 지금 우리나라의 그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는데 이 메르스를 물리치는 인사법이 있습니다. 네, 같이 인사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이 무궁화가 워낙 강인하고 끈질긴 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무궁화 정신으로 메르스도 다 물리칠 거라고 이제 믿습니다. 광복 70주년 생방송 국민 공감 토론 올해 지금이 이제 이번에가 이제 4회째가 됩니다. 4회째. 3회째는 그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인가 벚꽃 삼천리 화려강산인가. 4회째는 또 이제 무궁화가 고사되어서 보이지 않는 이유. 지금 무궁화를 잘 보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래서 그것이 바로 이제 가지치기의 순환이라고 하는데 그것이 일제에 남아있는 잔재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이제 김석규 회장님을 모시고 이제 사회를 진행을 할 것입니다. 그 전에 제가 한 10분 정도 대한민국의 그 무궁화에 관련된 현황, 또 벚꽃에 관련된 현황, 이런 거를 좀 한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동안 쭉 제가 뭐 반복해서 설명을 드렸지만 민족의 역사와 함께 해온 무궁화. 그래서 무궁화는 벌써 우리 민족의 그 신시시대 때부터 환화라고 불리면서 시작이 돼서 고조선 때는 이제 천지화, 천지화라고 불리고 훈화초, 근수, 그리고 이제 근화 해갖고 신단 분례에 심겨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삼국 시대에는 이제 화랑들이 머리에 꽂고 다녔습니다. 신라 시대의 화랑은 굉장히 귀족이잖아요. 그 머리에 꽂고 다녔다는 것은 그만큼 무궁화가 극찬을 받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통일신라 시대 때 통일신라 시대 때는 이제 국서의 근화양, 그리고 근역으로 표기가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고려시대 때는 이제 이규보의 동국 이상국집을 보게 되면 거기에 이제 무궁화 이름이 최초로 표기가 된 내용이 나옵니다. 최초로. 그리고 조선시대에 와서 어사화, 장원급제 하는 분들에게 어사화로 무궁화가 이제 있었고요. 그리고 한글 창제 이후에는 1517년 최세진이라는 학자가 사서통해에서 이제 무궁화를 최초로 한글 이름으로 표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일제 강점기 때는 한서 남궁호 선생님께서 1918년에 홍천의 보리울, 현재 서면 모곡리에 낙향을 하셔서 농촌 농민 계몽 운동을 펼쳤습니다. 그 한서 남궁호 선생님의 정신은 강자에게 붙어서 비굴하게 살지 말고, 강자에 붙어서 먹고 살지 말고 약한 자를 도와서 함께 강한 세상을 만들자, 이런 정신으로 보리울로 낙향을 하셔가지고 무궁화를 이렇게 심고 그 무궁화를 해외 나가 있는 독립운동가들 그리고 지방의 모든 그 의병 독립운동가들에게 무궁화를 보급하면서 민족 정신 운동을 이제 선양을 하셨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1933년도에 신현규라는 친일파 일본 앞잡이에 의해서 이제 그 십자가당 사건이 일어나는데 다 남궁호 선생님 제자들과 그 다음에 함께했던 선생님들이 다 모두 잡혀가는 사건이 이제 십자가당 사건이 됩니다. 굉장히 힘들게 이제 운동을 했었죠. 그래서 일본은 무궁화 말살 정책을 펴왔습니다만 그때 남궁호 선생님을 죽게 만들고 그리고 그 남궁호 선생님께서 심어놓은 모든 묘목을 다 뽑아서 불사르고 거기에 무엇을 심었냐면은 사쿠라, 벚꽃, 벚꽃을 심고 벚꽃 심는 걸 장려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우리가 이제 그분께서 39년도에 돌아가십니다. 그리고 6년 후에 이제 해방을 맞이하게 되죠. 해방 이후에서 현재는 그 한서 남궁호 선생님의 제자분이셨던 강원일보의 이제 김우종 사장님, 김우종 사장님, 초대 사장님이 남궁호 선생님의 제자이시다 보니 이제 민족 정신, 정화운동, 민족 정신 운동, 정화운동, 민족 정화운동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점을 두고 이제 전개해 나갔습니다.만 좀 이제 아무래도 강원도의 한 언론사다 보니까 조금 약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오늘 모실 이제 김석경 회장님께서는 이제 1972년도부터 이제 활동을 본격적으로 하시게 되고 해방 이후에 하여튼 무궁화 이렇게 그 나름대로 한서 남궁호 선생님의 제자분들이 지방에서는 종종 이렇게 그 운동을 좀 하시고 무궁화를 심으려고 애를 썼는데 무궁화가 상당히 다 뽑아 불살랐으니까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게 심기가 되게 어려웠는데 그래도 그나마 그런 분들에 의해서 이제 김석겸 회장님한테까지 연결이 된 거고 오늘날은
뭐 또 지금도 이게 무궁화 심기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좀 이제 전국에 조금씩 이게 많지는 않습니다. 예, 있겠습니다만 정말 무궁화를 사랑해서 심는 운동을 하시는 분도 있겠습니다만 저는 이제 김석규 회장을 만나 뵙고 이 무궁화 정신을 먼저 심어줘야 되겠다 마음속에 예,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마음과 뇌 속에 무궁화 위대한 무궁화의 가치와 정신을 심어주고 그 다음에 땅에 심는 일들을 함께 병행해 나가자 이런 생각으로 지금 저도 함께 운동을 펼쳐 나가고 있습니다. 이게 언제냐면은 올해 3월 19일입니다. 예, 오후 3시 반. 이게 이제 제가 중앙에 있고요. 옆에 그 한국 청소년 육성연맹 이제 김 회장님이 옆에 계시고 그 다음에 그 비영리단체 또 대표로 계시는 분도 계시고 저기에 또 이제 산림 산림 부서의 계장님이 오셨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냐면은 제가 막 무궁화 이거를 책을 선물하고 무궁화 운동을 해야 된다고 막 이야기를 드렸더니 세종시에 심자 이렇게 얘기가 됐던 겁니다. 그래서 세종시에 심기 위해서 세종시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제 제안서가 들어간 거예요. 그랬더니 답변이 뭐라고 하냐면 무궁화에 대한 예산이 없으니까 반려된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이 회장님이 화가 난 거죠. 아니 무슨 만난 것도 아니고 무슨 이게 무슨 세종시에서 또 이럴 수가 있느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가겠다 해가지고 억지로 약속을 잡은 겁니다. 억지로 약속을 잡고 이제 가서 저를 이제 정중앙에서 이야기를 해라 이렇게 하고 계장님하고 그 밑에 이제 옆에 그 여직원 한 분이 나와서 이제 진행을 하는데 이게 무궁화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 계장님의 자세는 어땠냐면 그냥 귀찮은 거예요. 왜 쟤네들이 또 무궁화 하는 애들이 저는 무슨 책도 썼기 때문에 나름대로 해도 이렇게 그게 아니에요. 좀 약간 귀찮은 듯한 그런 표정을 지으면서 제가 느낌의 그런 것만이 아니라 제가 쭉 이야기를 하다가 우리 목사님이신데 이분이 화를 내십니다. 계장님한테. 자세가 왜 그러냐. 막 이러면서 화를 또 내시고 또 저기 앉아 계신 분은 이제 장애인이시고 이제 그 비영리 단체의 또 회장으로 계신 분인데 저분도 이제 대화하다가 막 화가 나는 거니까 어떻게 세종시에 무궁화 한 그루가 없고 앞으로 심을 예산이 없고 자기네 주관이 아니다 NH 공사로 가라 막 이런 얘기를 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의가 없는 거죠. NH 공사로 연결해 주겠습니다도 아니고 NH 공사로 가야 된다. 이런 식으로 자기는 주관이 아니다. 자기는 책임이 없다는 식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 보고 저도 참 서운했는데 그러면서 저희가 이제 20분 만에 일어섭니다. 왜 일어서느냐? 저 계장님이 하는 이야기가 묘목대회가 있대요. 묘목대회. 나무, 묘목대회가 있는데 거기를 빨리 가봐야 된대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무궁화 묘목도 있나요? 했더니 무궁화 묘목은 없다는 거예요. 묘목대회에 무궁화는 껴주지도 않는 거예요. 세종시에서. 그래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또 이렇게 신빙성이 없다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완벽한 증거를 찾아왔습니다. 세종시 벚꽃 심기에는 최대 예산, 세종시 무궁화 예산은 제로. 이게 누가 하신 이야기냐면 새누리당의 홍문표 국회의원이 이야기한 겁니다. 이게 아시아 뉴스통신에 나온 얘기입니다. 이분이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간 날은 3월 19일이었죠. 이분은 이제 4월 2일 날. 그러니까 그때 누가 갔었냐면 세종TV라고 같이 갔었는데 아마 그 얘기가 좀 돌았던 것 같아요. 그때 그 사건이. 그때 그 일이. 그래서 아마 이분에게 귀에까지 들어가셨는지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은 못했는데 이분이 이제 조사를 싹 해보니까 세종시라는 지명에 걸맞지 않게 세종시 지역에 무궁화 가로수길이 단 한 곳도 없는 곳으로 확인됐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나마 일부 지역의 이팝나무 가로 사이에 몇 그루가 식재된 게 전부다. 저희가 가보니까 세종시에 벚꽃은 쫙 펼쳐져 있는데 무궁화는 단 한 그루도 없다는 겁니다. 이게 사실 현황입니다. 대한민국 현실입니다. 세종시에. 그리고 또한 더 황당한 것은 뭐냐면 예산 자체가 없어요. 무궁화 예산 자체가 제로입니다. 제로. 그래서 무궁화 예산이 없다는 것은 참 이게 지금 심각한 겁니다. 그래서 400억 예산을 들여가지고 가로수를 심는데 무궁화에 대한 예산이 없다는 게 참 심각한 겁니다. 그래서 이 홍문표 위원장이 이분도 이제 조사를 이렇게 하고 나니까 참 이게
한숨이 나오고 한심하다는 생각을 하셨나 봅니다. 이분이 이제 뭐라고 하시냐면, 우리의 국혼이 담긴 무궁화는 외면하면서 남의 나라의 국화이자 일제 잔재인 벚꽃나무를 아직도 가장 많이 식재하고 있다는 것은 매우 부끄러운 일이다. 광복 70주년을 맞이해 범정부 차원에서 전국 방방곳곳에 무궁화나무 심기 운동을 펼쳐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제가 이제 이 내용을 이때 가서 이야기를 한 내용이거든요. 이분은 어쨌든 참 고마운 일입니다. 예, 이렇게 새누리당의 홍문표 의원님께서 참 고마운 분입니다. 우리 홍문표 의원님께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분은 좀 반성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자, 그리고 이 내용은 또 뭐냐면, 이제 산림청에서 자료를 제가 이제 갖고 나온 건데, 전국 가로수의 22%, 118만 그루가 작년 새로 심은 가로수. 예, 작년에 새로 심은. 그것이 벚꽃입니다. 벚꽃나무. 사쿠라죠. 예. 그러니까 22%인데, 여기에 무궁화는 퍼센테이지도 안 보입니다. 이 내용을 보게 되면. 예. 이게 좀 심각한 겁니다, 이게. 예. 어떻게 우리 이제 회장님과 이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만, 회장님이 가로수를 심었었던 이야기, 그리고 그 가로수가 고스란히 산림청 직원에 의해서 뽑혀져 나간 이야기 조금 이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현재도 현실입니다. 회장님께서 80년대, 90년대도 그랬지만 현재도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일본의 무궁화 말살 정책의 잔재라는 거죠. 이걸 그대로 이어오고 있다는 겁니다. 아직까지도 지금은 조금 보면은 그 바른 소리를 하시는 분들이 조금 있습니다만, 아직도 그거를 하기 위해서는 저는 법제화를 빨리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온전한 관리 지침이 하달돼야 되고, 각 지자체마다 그것이 안 되다 보니까 몇몇의 어떤 작은 소리 갖고는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무궁화 이제 이 위대한 특성을 알게 된 이것이 대한민국의 구국의 표상이 되고 막 운동가 대한민국 민족성을 상징하고 이런 얘기를 알고 나서, 이런 이야기를 알고 나서 일본의 나쁜 놈들이, 그 제국주 일본의 나쁜 놈들이 무궁화 말살 정책을 펼치죠. 그래서 남궁 선생님을 잡아 가두고 그분이 심어놓은 묘목을 다 불사지르고 거기에 이제 그 벚꽃을 다 심죠. 그리고 무슨 어떠한 그 악선전을 하고 잘못된 인식을 심어주면서 세뇌를 시키냐면요, 무궁화를 쳐다보면은 보기만 해도 눈에 핏발이 서린다. 예. 그 다음에 몸에 닿기만 해도 부스러운 병이 옵는다. 그리고 무궁화는 이게 무서운 겁니다. 무궁화는 지저분한 곳이나 변두리의 울타리로만 심는 꽃이다. 그러니 무궁화는 항시 가지를 몸통치에 쳐야 된다. 이 증거를 또 바로 제가 보여드립니다. 공중 화장실 옆에 심겨진 천대받는 무궁화입니다. 이것이 무궁화죠. 천대받고 있는 무궁화. 이제 얼마나 힘들죠. 이 화장실 냄새도 참 이 천대받는 무궁화가 돼버린 겁니다. 그 아름다운 무궁화, 제가 사진 다 보여드렸습니다만, 예, 이렇게 천대를 받고 있는 무궁화. 조선일보에서 또 이렇게 이거는 회장님하고 조선일보하고 인터뷰한 내용을 조선일보가 올린 겁니다. 이 내용이. 그 기사 때 이 사진이 나온 겁니다, 회장님. 자, 보십시오. 얼마나 몸통을 턱 쳐버렸죠? 예, 가깝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이십니까? 이 두꺼운 몸통을 날려버린 것을 자른 걸 보이시죠? 이게 지금 일제 무궁화 말살 정책의 잔재인 바로 가지치기의 순환입니다. 그래서 우리 회장님께서 가로수를 딸게 심었던 내용인데, 요거 좀 우리 PD님, 요거 좀 보여주시고요. 요것을 우리 회장님의 사제로 다 이렇게 심었는데, 보십시오. 와서 왜 이 가지를 쳤냐? 이 가지를 몸통에 쳐버렸냐? 이유는 하나. 벚꽃나무를 심는데 요게 앞에 있다라는 이유를 쳐버린 겁니다. 예? 벚꽃나무를 심는데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회장님이 심어놓은 가로수를 쳐버린 게 대한민국의 산림청의 공무원들입니다. 이것을 제가 참 이거를 진짜 KBS나 이런 데 나가서 사실 이야기를 해서 전 국민이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이거 사실 이게 우리 인터넷 방송으로나마 그래도 영상을 남긴다는 게 참 그나마 다행인 거죠, 사실은. 예,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이게 틀리지 않는 내용이죠. 예, 증거를 제가 다 그동안 말로만 설명드렸지만 제가 증거로 보여드리는 겁니다. 예, 사진. 예, 구글에 있는 사진입니다. 구글에서 제가 캡처한 사진입니다.
이 참 이래서 우리가 그 회장님하고 이제 뭐 회장님 모시고 그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만 천만 그루 심기를 뭐 83년도에 시작이 됐습니다만 그 천만 그루가 지금 어디 갔는지, 예? 그 천만 그루가 지금 어디 갔는지 이거를 우리가 한번 그때 예산 650억이었습니다. 83년도. 근데 그 예산 천만 그루가 어디 갔는지 이거는 참 심각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거를 회장님 모시고 이제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회장님 잠시 소개해드리면 34년도에 경남 진주에서 태생을 하셔갖고요. 저는 뭐 동아고등학교 그 다음에 건국대학교 법학과를 야간 졸업을 하셨다고 이제 회장님께서 이력서에 쓰셨어요. 야간으로 졸업하셨다고. 그래서 70년도부터 이제 보건복지부 마약과의 사무관 대우로 이렇게 공무원 생활을 한 10년 하셨고 72년도부터 무궁화 운동을 본격적으로 이제 회장님이 올해가 43년째가 되는 겁니다. 43년째가. 그리고 1976년도부터 새마을운동의 서울시 협의회 회장이 활동을 하시면서 이제 그때 당시 이제 비례대표 1번이 또 되셨던 적이 있었죠. 그리고 85년도부터는 이제 현재까지 사단법인 오해교육진흥회, 한국오해교육진흥회 회장님으로 이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이 오해교육진흥회는 그 당시에 이규호 교육부 장관께서 청와대 비서실장으로 가실 때 법인 허가를 내줬던 공익법인입니다. 공익법인. 일반 사단법인이 아니라 공익법인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그 나라권 무궁화운동중앙회 고문 및 연구원장으로 이제 현재 계십니다. 네, 지금부터 이제 회장님을 모시고 같이 공감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앞에서 가르치기에 대한 좀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좀 요약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무궁화는 그 태양의 꽃이기 때문에 그늘지면 꽃이 피질 않습니다. 그래서 가지를 치면 가지 친 그 부위에서 장가지가 많이 올라와 가지고 그늘져서 꽃이 피질 않습니다.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의도적으로 가지치기를 권장을 했던 거죠. 근데 그래서 제가 심은 나무들이 전부 다 가지치기를 해가지고 다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가지치기를 하면 제가 무슨 자꾸 좀 건강이 좀 안 좋습니다. 양해하세요. 건강 안 좋아 뭐 말하다가 그냥 필름이 탁탁 끊어져 버려요. 무궁화는 하여튼 독립수입니다. 태양을 좋아하기 때문에 반드시 간격을 넓게 잡아가지고 적어도 3m 이상의 간격을 잡아가지고 양지 바른 쪽에다가 심어야 거목으로서 충분히 오히려 벚꽃보다는 더 빨리 속성수로 자랄 수가 있는 그런 귀한 나무입니다. 이제 아까 좀 말씀 좀 드렸는데 벚꽃이 1000송이가 꽃이 핀다면 한 나무에서 무궁화는 한 나무에서 10,000송이가 꽃이 피는 그런 도저히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많은 꽃을 피우는 그런 나무입니다. 그런 나무인데 대부분 다 국민들이 그걸 모르고 있어요. 반드시 무궁화는 하루 이상 피질 않습니다. 반드시 아침에 태양과 더불어 같이 피었다가 태양이 지면서 같이 꼭지에 낙하고 납니다. 그 다음날 그 전날 꽃은 한 송이도 볼 수가 없을 정도로 매일 새 꽃을 매일 피우는 그런 100일 동안 피우는 꽃이기 때문에 하루에 100송이 피운다면 곱하기 100일이니까 10,000송이 꽃을 한 나무에 피운다는 그런 이야기가 맞는 정답일 겁니다. 그 정도로 훌륭한 꽃인데 가지치기를 해가지고 전부 다 말살을 하고 있는데 또 구체적으로 조금 말씀드리면 제가 오늘 공문도 가져왔습니다. 산림청에다가 거기에 대한 그 시정 촉구하는 공문을 여러 번 보냈습니다. 바로 잡아달라고, 가지치기를 하지 말라고. 근데 산림청에서 도저히 말을 듣질 않아요. 제가 박사 학위가 없어요. 박사 학위가 없기 때문에 학위 없는 사람 말은 안 믿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엉터리 박사 학위들 대한민국에 좀 많거든요.
그러니까 무궁화는 전혀 연구하지 않는 그런 엉터리. 이 농대 나오신 분 안 계시죠? 그 대학에 가고 싶은데 머리는 안 좋고 실력은 없고 하니까 농대는 갑니다. 누구든지 농대는 입학이 돼요. 그러니까 머리 나쁜 놈들이 전부 다 농대 다 농가대학 농대 그 박사 학위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무궁화 연구는 더구나 안 했겠죠. 근데 그런 사람들이 전부 다 무궁화 연구 한다 해가지고 하니까 그 말을 공무원들이 그 말을 듣습니다. 제가 한 번은 심하게 하니까 과장하고 그 담당 사무관하고 그 박사 두 남자 하나 여자 하나 농학 박사하고 5명이 서울까지 올라왔더라고요. 저 만나러. 그래서 같이 이제 대담을 하는데 뭐라 그러냐면 농학 박사가 가지를 치면 5cm가 자라고 가지를 안 치고 그냥 두면 3cm밖에 안 자란다. 이는 아주 그냥 탁상 행정도 그런 탁상 행정이 어디 있어요. 그런 엉터리 답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더 이상 대화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지를 치면 그 표피에서 장가지가 한 이 정도 되는 걸 자르면 한 60 몇 개가 장가지가 쫙 올라옵니다. 그럼 장가지가 쭉 올라와서 그늘져가지고 꽃이 전혀 안 피죠. 그럼 그 장가지를 매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매년 잘라야 돼요. 매년 자르다 보니까 다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천만구로 63년도부터 65년도까지 노태우 대통령, 내무장관 대통령 되기 전에 열심히 말단 공무원, 동사무소,派出所까지 군 부대 한 군데 빠짐없이 심지어는 백년도까지 이 무궁화를 다 심었어요. 천만 그루가 그 숫자 상당히 양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1등한 연기군이 이게 그 특징화 시켰습니다. 잘 심었다 해가지고. 그 나무가 지금 있으면 대한민국 진짜 무궁화 삼천리 하려강산이 됐을 겁니다. 근데 가지치기가 다 죽이고 한 그루도 없어요. 제가 무궁화 전시회를 제가 또 주장해가지고 만들었습니다. 무궁화 벚꽃 축제는 있는데 무궁화 축제가 왜 없느냐 해가지고 무궁화 축제를 8월 15일을 전후로 해가지고 무궁화 축제를 산림청에서 행사를 합니다. 근데 그 행사장에 나가보니까 그때 심었던 무궁화 아까 우리 회장이 말씀드린 대로 목을 쳐가지고 한 이 정도 높이로 해가지고 목을 쳐가지고 거기서 장까지가 쫙 올라온 거를 그것을 대통령 표창을 주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심었던 큰 나무들 전부 다 그렇게 참수를 당하고 순환을 당하고 없어지고 만 겁니다. 그것이 뭐냐? 내가 다시 말씀드리면 일제가 무궁화 말살하기 위해서 무궁화를 참수를 하고 가지치기를 권장한 것을 현 정부에서는 규제로 묶어가지고 규제 알죠? 요즘 규제 때문에 대한민국 망하잖아요. 규제가 하도 남발해가지고. 근데 더구나 일제 잔재를 무궁화 말살을 규제로 묶어가지고 그걸 더욱 강화해가지고 매년 가지치기를 하여야 한다 해가지고 공문을 하달을 했어요. 그러니까 무궁화가 나갈 수가 없잖아요. 매년 가지치기도 해야 된다 하고 강제성을 띠고 있으니까. 그래서 말살되고 만 겁니다. 그때 3년 동안에 그 당시에 83년부터 85년까지 3년 동안 정부 예산 650억, 지금 돈으로 따지면 1조 원도 넘는 금액이죠. 그래 전부 다 말살하고 만 겁니다. 아까 국가에서 무궁화 예산이 없다 그랬죠. 제가 3월 1일 날 조금 여담을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3월 1일 날 서울시장이 저를 불러요. 2개월 동안 저를 찾았답니다. 그럼 내가 난데없이 늙은이를 왜 찾지 않는 사람, 무궁화 일체 심지 않고 다 배고 공무원들 다 없애든 왜 서울시장이 나를 왜 찾냐 해가지고 한복 입고 나오래요. 나 또 한복 입고 안 나오겠다고. 나가니까 보신각 종 치는데 주민으로 제일 앞에 세우더라고요.
그리고 끝나고 나니까 정치고 보신각 정치고 나니까 그 다음에 문화 식수 계획을 세워놨더라고요. 진짜 나를 주민으로 모셨어요. 그 문화 다 말살하고 없는데 왜 갑자기 문화를 심느냐고. 그것도 문화 크질 않아요. 한 1m 50 정도 되는 세구를 문화 식수 계획을 세워놨더라고요. 그리고 나는 문화가 거목으로 자라는 문화인데 이쪽에 조그마한 걸 문화 식수 하느냐고 그러니까 그러면 식수 다시 하자. 다시 문화 큰 나무로 구해가지고 다시 하자. 해가지고, 그때가 3월 1일 날이니까 문화 식수 한 계절이 아니잖아요. 근데 문화 식수 계획을 세워놨더라고요. 제가 문화 운동 한다는 걸 알고. 근데 그 나무로 이제 큰 나무를 구했어요. 4월 5일 날 식목일을 때 문화 식수 다시 하자 해가지고. 근데 그건 청와대에 뺏기고 말았죠. 박근혜 대통령 청와대에서 그 문화 식수 우리가 구해놓은 문화를 청와대에 뺏기고 말았는데 어쨌든 문화가 붐이 조금 일어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장 이야기를 내가 조금만 드리면 이제 앞으로 한강변에 이제 절대 문화 가지치기 안 하는 문화는 이제 심겠습니다. 저하고 이제 굳은 약속을 했습니다. 한강변에 문화는 전체 다 심겠다고. 박수. 저는 틀림없이 뭐든지 저 요구대로 다 들어주겠다고. 그러면서 제가 얼마를 문화를 그날 이제 12명 종치는 사람 이제 서울 시민 대표 12명 중에 저를 이제 주민으로 모셨고 그 중에 모신 가족들까지 해가지고 몇십 명을 이제 식사 대접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 앞에 이제 시장하고 나 앉고 내 옆에는 홍보대사 김나영이 타렌트를 딱 앉혀놓고 나 수발을 하도록 만들고 이래가지고 나를 갖다 완전히 주민 대우로 진짜 눈물이 날 정도로 대접을 받았어요. 근데 뭐든지 다 들어주겠다. 그동안에 내 이야기를 듣고 너무 공무원들이 너무 이 철밥통들 그 양반 입에서도 그 철밥통들을 너무 무식해가지고 그렇다고 이해를 하라고 이러면서 뭉아리 예산을 그날 서울시 의장도 같이 이제 참석을 했는데 예산 3배를 올리라. 바로 그 자리에서 금년도 문화 예산 3배를 올리라 해가지고 그 학답을 받고 이럴 정도로 문화 이제 많이 변화될 겁니다. 근데 저 조금 이야기 아까 그 이야기 연속 조금 보완하는 의미에서 내가 말씀드렸는데 저를 찾는데 제가 문화단체 고문도 직책을 가졌고 또 문화단체로 제일 대한민국 최초로 공법인 허가를 가진 사람이거든요. 근데 저 찾는데 2달 걸렸대요. 문화단체가 있는데 전부 다 저를 안 가르쳐준 겁니다. 문화단체에다가 김석겸 그 회장 문화에 미친 사람이라는 물론 안 했겠지만도 문화의 전문가 좀 시장이 찾으니까 좀 연락해달라고 그러니까 일체 모른다 그래. 그래서 2달 걸렸답니다. 전부 다 나를 감추고, 네. 자기들이 얼굴 내가지고 돈이나 타려고. 이런 사람들이 지금, 문화단체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네, 회장님 제가 2번째 또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2번째 질문은 뭐냐면, 이제 첫 번째는 그 83년도부터 85년도까지 노태우 내무부 장관과 함께 회장님께서 천만그룹 범국민 신기운동 이거를 진행을 하셔서 그 무궁화가 천만그룹가 지금 다 고사되어서 그냥 보이지 않는다는 이야기고요. 2번째 같이 나눌 이야기는 뭐냐면 회장님께서 72년도부터 무궁화 운동을 하시면서 그리고 또 다른 무궁화를 또 운동을 하신다고 단체가 또 몇 개 또 단체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무궁화 단체들하고 어떻게 협력적으로 같이 일을 하셨는지 뭐 이런 것들을 한번 좀 이야기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82년도에 노태우 내무부 장관으로 있을 때 제가 새마을 서울시 회장이었습니다. 새마을 운동 초대 회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뭐 배움이 좀 다른 사람보다 야간 뭐 겨우 나오고 뭐 대학 같지 않는 대학을 야간에 더 나왔으니까 옛날에는 야간 대학이 등록금만 내면 졸업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강의 몇 분 받은 기억이 안 나요. 그 정도로 옛날에는 야간 대학이
행편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전혀 배움이 부족합니다. 그런데 서울시장이 무궁화운동 하니까 책을 내고 하니까 홍보 무궁화 명예 박사 학위를 신청해서 올리겠다고 내가 그걸 사정했어. 나는 그런 받을 야간 대학 교육 졸업장만 받은 사람이니까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안 받아 제가 사양하고 그랬는데 지금 무슨 이야기? 그러니까 무궁화 운동 단체들 하시는 분들하고의 협력이 좀 이루어졌었는지. 그러니까 말하자면 지금 말씀드린 대로 올바른 이분같이 무궁화를 정말 민족의 혼이다는 그런 생각에서 애정을 가지고 진정으로 무궁화운동하는 분이 없는 것 같아요. 전부 다 뭔가 무궁화 나라 꽂히니까 간판을 앞에다 내세우고 정부 돈이나 타내려고 하는 그런 반사익꾼들이 많이 모여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을 알려주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무궁화단체 세미나 같은데 산림청에서 저로 명단을 제일 최초로 무궁화법인 더구나 공익법인을 내무부 교육부 장관 이규호 청와대 비서실장이 되면서 바로 해준 거거든요. 85년도 최초로 무궁화단체입니다. 근데 저를 산림청에서 빼버렸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무궁화단체 명승이라는 회장이 김석겸이 그 빼버리라고 그 단체 빼버려 절대 호출하지 말라고 저를 빼버렸어요. 내가 가서 확인해 보니까 가장 입에서 그 확인까지 했습니다. 그 정도로 제가 있으면 이제 정부 돈을 타내는데 지향이 있거든. 제가 입바른 소리를 하니까. 그러니까 저를 제거하려고 그런 단체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협력은 전혀 이루어지질 않는 그런 문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서주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진짜 하소연 좀 하고 싶어요. 네, 제가 수원에서도 어떤 그 무궁화 사랑을 정말 마음으로 해서 이렇게 운동하는 분하고 접촉을 하려고 했는데 이분이 많이 그런 경험을 했는지 무궁화 운동하는 분들이 뭐 이제 사기꾼들이 많다 이러면서 이렇게 지금은 운동을 좀 내려놓고 있는 많은 상처를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무궁화 내려놓고 있는 분을 제가 이제 봤는데 회장님께서도 상당히 그 보면은 제가 알기로 이제 진실은 그 저서의 진실은 파묻혀서 잘한다의 저서를 제가 회장님 저서를 보고 그 저서를 안 봤으면 저도 혹시 이거를 좀 나중에 하자고 미룰 수도 있었을 것 같아. 그 저서를 안 봤으면요. 근데 그 저서를 보니까 이거를 회장님이 정말 무궁화 운동을 굉장히 어렵게 정말 피눈물 흘려가면서 했다라는 것을 제가 그 책을 통해서 알게 되었는데 지금 82년도 때 뭐 저번 주에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노태우 장관하고 같이 연희동에 사시니까 반상을 통해서 그 노태우 장관에게 무궁화에 대해서 강의를 하시고 그분이 그 노태우 장관이 이제 내용을 듣고 천막으로 운동을 하셨는데 그 다음에 이제 노태우 장관께서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대통령 당선되시면서 그 회장님께 그 800억을 집행을 하신다라는 약속을 했다고 들었거든요. 예.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참 1월 달에 그 억울하게 수감이 되신 걸로 제가 그 책 내용에서 보았는데 회장님께서 그 내용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한번 설명해 주셔서 감사하겠습니다. 무궁화운동 뭐 이런 말씀 좀 안 드리고 싶었는데요. 지금 이제 조금만 드릴게요. 제가 노태우 그 장관이 그 대통령 당선되자마자 바로 저에게 제가 그런 분들한테 감히 요구할 수 있겠습니까? 더구나 무궁화운동을 하면서 제가 그때 집이 날아갔을 때 어린이 문고로 만들어가지고 전두환 대통령 하사품으로 내보낸다 해가지고 문고로 만들어가고 하는 바람. 예, 그래서 문고를 열심히 만들었습니다. 시청각 그 당시에 시청각 문고가 대한민국에 없을 때 시청각 문고를 제가 개발했습니다. 그래 5가지 사랑, 국토사랑, 국어사랑, 국회사랑, 애국가사랑, 한글사랑 이래가지고 5가지 어린이
5가지 어린이 문고를 하나를 시청과 교재를 만들어 가지고 한 것이 이 청와대에서 발간하는 이달의 인물로 선정돼 가지고 대통령 하사품으로 이제 빨리 제작하라는 바람에 제작하다가 노태우 대통령이 당선되는 바람에 청와대가 마비가 돼 버렸단 말이에요. 그런 바람에 제가 만든 문고를 다 만들었는데 부도가 나 버렸습니다. 그게 중단되는 바람에 그것을 노태우 대통령이 이제 한 동네에 살다 보니까 알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청와대 가자마자 집도 이제 회복할 수 있도록 무궁화운동 민영화 기금 말하자면 이름이 무궁화운동 민영화하라 이거죠. 개인 돈으로 하지 말고 800억 자기 입으로 뭐 전혀 제가 이런 방구에 요구한 사실이 없습니다.